혹시 시간 여행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고대 페르시아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천일 야화더스의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탄생한 그곳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중동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땅, 바로 이란이야말로 여러분의 완벽한 여행지일 것입니다.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로 수많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란의 음식은 재료의 다양성과 섬세한 조리법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풍미의 교향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독특한 법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규정이 두드러지는데 여성들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은 오랜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란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선호하기로도 유명하여 세계에서 여성 성형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란에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성이라는 오명을 쓴 사람이 존재하는데 무려 반세기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페르시아, 즉 이란의 가장 신기한 20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20번, 여성들은 콧수염이 있어야 아름답다. 이란 여성들은 오랫동안 신비롭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깊고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콧대, 도톰한 입술, 짙고 두꺼운 눈썹이 그들의 특징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며 이란 여성들의 미의 기준도 변해왔습니다. 서기 1789년부터 1925년까지 이어진 카자르 왕조 시절, 아름다움은 풍만함과 건강함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통통한 체형에 짙은 눈썹, 심지어 콧수염까지 있어야 진정한 미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 부유한 여성, 굶주린 적이 없고 힘든 노동을 하지 않는 귀한 신분의 상징이었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은 카자르 왕조의 나세르 아딘 샤의 딸 에스마트 아또울레 공주입니다. 그녀는 통통하고 남성적인 외모로 19세기 이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손꼽혔으며 이는 왕족의 풍요로움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왕실 여성들은 모두 체형을 풍만하게 가꾸고 귀족의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콧수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나세르 아딘 샤는 무려 47년 동안 이란을 통치했으며 이 시기에는 여성이 반드시 날씬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84명의 부인들과 딸들 역시 모두 이러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의 기준은 더 이상 현대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에스마트 공주는 SNS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미의 기준이 변화한 것은 1925년 레자 샤 팔라비가 카자르 왕조를 무너뜨리고 팔라비 왕조를 세운 이후부터입니다. 이 근대적 군주는 서구의 사상과 가치관을 이란에 들여왔고 새로운 아름다움의 개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여성들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미적 감각도 점차 유럽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현재 이란 여성들은 날씬하고 젊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선호하며 화장, 헤어스타일, 의상도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19번,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란 여성들. 이란의 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더 엄격한 법률이 곧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이란 여성들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형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역시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의 머리 스카프 및 단정한 복장법은 60대 이상의 태형, 막대한 벌금, 징역형까지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 등 심각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이란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여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여성들도 정부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에서는 머리 스카프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여러 시위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SNS에 머리 스카프를 벗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자유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 곳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여전히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18번, 이란인들은 매우 예의 바르다.
이란인들에게는 타하로프라는 독특한 사회적 예절 체계가 있습니다. 이 타하로프는 말뿐 아니라 모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적용됩니다. 타하로프의 규칙에 따르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권할 때 처음에는 반드시 사양해야 하며 상대가 거듭 권해야만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란인들은 칭찬을 들으면 겸손하게 부인하고 자신의 성과도 최대한 낮춰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하로프 문화에 따르면 이란 가정을 방문할 경우 정해진 예절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잘 지켜 방문해야 하며 신발을 벗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방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연장자부터 차례로 인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란인들은 오래전부터 따뜻한 환대와 공손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예절의 중심에는 존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반기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부드러운 대화법 역시 이란인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며 손짓 하나하나에도 우아함이 묻어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투는 것을 피하며 대화 중에는 항상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17번. 이란에서는 여성 대학생이 남성보다 많다. 이란의 여성들은 교육을 받는데 많은 장벽과 자유에 대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문해율과 고등교육 진학률은 수십 년간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란의 대학생 중 약 80%가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여전히 여성들이 70개 이상의 전공에 진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도시 중심에 있는 오래된 명문 대학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 대학에 진학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6번. 엄지를 올리는 제스처는 무례한 행동이다. 이란은 풍부한 문화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로 독특한 유적지, 매력적인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엄지를 올리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엄지를 올리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이란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엄지를 올리는 제스처가 모욕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수아에서는 엄지를 위로 움직이면 숫자 10을 의미하고 엄지를 곧게 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너를 뜻합니다. 하지만 엄지를 올리는 행위 자체는 이란 문화에서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을 방문할 때 여성들은 반드시 단정하고 보수적인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먹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소고기, 닭고기, 해산물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에서는 술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을 반입하거나 마시는 행위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5번. 이란 여성들은 세계에서 코 성형을 가장 많이 한다.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특히 코 성형 수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코 성형 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 남성들도 이 부문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한 여성의 말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려는 이유는 단순히 더 나은 조건을 가진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란이 오랫동안 세계의 새로운 미의 수도로 불려왔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이 칭호는 보통 한국, 태국 또는 다른 나라에 붙는 이미지이지만 이란 역시 그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세계에서 코 성형 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결혼을 원하거나 서구적인 외모를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이유들이 이란인들이 코 성형을 받는 대표적인 동기입니다. 이란의 보수 성향 신문인 에테마드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년 이란에서는 약 20만 명, 대부분이 여성인 사람들이 코를 작게 만들고 더 높게 세우기 위해 성형 외과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코 성형에 열정적입니다. 지방 흡입이나 가슴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에서 복부와 가슴 관련 수술 중 실제로 의학적 필요로 진행되는 경우는 5분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미용 목적이라고 합니다. 주름을 가리기 위해 볼이나 이마에 보톡스를 주입하거나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기 위해 콜라겐을 주입하고
눈썹을 문신하는 시술도 이란에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미용 성형은 브라질만큼이나 흔하다고 합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성형 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란의 에테마드 신문에 따르면 매년 약 25만 명의 이란 여성들이 성형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성형 산업은 중동 지역 국가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란에서 성형 수술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팔피부를 탄력 있게 당기는 수술 비용은 약 2,200달러인데 미국에서는 4,500달러, 유럽에서는 3,800달러에 달합니다. 또 이란의 쌍꺼풀 수술은 약 1,000달러지만 미국에서는 6,200달러가 필요합니다. 14번 50년 전 이란 여성들은 매우 섹시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1941년 9월 16일부터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왕위에서 쫓겨날 때까지 팔라비 샤 국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란은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은 팔라비 샤가 이끌던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여성들은 몸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지만 1970년대의 이란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 못지않게 시원하고 섹시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란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였으며 여성들은 과감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얼굴과 탄탄한 몸매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란 여성들의 패션은 매우 다양하고 화려했으며 지금의 이란 소녀들이 본다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혁명 이후 팔라비 샤가 도입했던 많은 현대적인 문화 규정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거리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던 매혹적인 여성들의 모습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3번 이란은 매우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란은 약 8천만 명의 인구 중 60% 이상이 30살 이하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30살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젊은 인구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9년 이란 왕정이 무너진 후 인구 증가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이슬람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꾸란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조언과 대가족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아이가 많으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 이란은 대규모 베이비붐을 겪게 되었습니다. 12번 이란의 풍부한 요리 문화. 이란의 요리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요리 전문가들은 이란 음식이 세계 최고의 음식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란 요리는 중동, 그리스, 인도 요리의 영향을 절묘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양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육류를 주로 쌀이나 빵과 함께 먹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는 바로 홍차입니다. 이란을 방문하면 수많은 요리의 종류, 향신료와 허브의 섬세한 조화, 그리고 이란인들의 열정적인 요리 방식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요리가 이렇게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란의 지리적 이점 덕분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기후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란 음식은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뿐 아니라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각종 허브까지 폭넓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란인들은 향신료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프란, 강황, 계피, 정향, 생강, 민트는 이란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향신료들입니다. 이 향신료들은 단순히 맛을 더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를 지닙니다. 이란을 여행한다면 꼭 맛봐야 할 대표적인 요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첼로 케밥은 사프란으로 향을 낸 밥 위에 양고기나 소고기 구이를 올린 전통 음식입니다. 또 고르메 사브지는 양고기나 소고기를 각종 허브와 향신료로 오래 끓인 스튜 요리입니다. 코레쉬 페센잔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닭고기나 양고기를 석류 소스와 호두로 푹 끓여 만든 요리로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시원하고 상큼한 요거트 스프인 압두그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이 요리는 주로 메인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이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밥 요리로 타흐친이 있습니다. 밥을 지은 후 속에 고기를 넣고
겉면을 바삭하게 구워 완성하는 요리로 절대 1인분으로 만들지 않는 함께 나누는 음식입니다. 사베오지 펠로도 유명한 요리인데 파슬리, 딜, 민트, 강황, 그리고 푸콩 등 신선한 허브를 듬뿍 넣어 만든 밥 요리입니다. 그리고 무르사 필로우는 콩, 과일, 신선한 채소, 사프란, 고기를 다이아몬드 모양의 접시에 아름답게 담아내는 비주얼과 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요리는 이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이란 음식은 각종 축제나 특별한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1번. 이란은 휘발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이란은 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0.03달러, 즉 약 3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가격은 미국의 리터당 약 1.1달러, 영국의 리터당 약 1.88달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합니다. 이란의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싼 이유는 이란 정부가 휘발유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부는 석유 채굴, 정제, 그리고 휘발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보조금 정책은 이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교통비가 크게 절감되며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휘발유 보조금 정책은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도 발생시킵니다. 첫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란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휘발유 보조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휘발유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 국민들이 휘발유를 낭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셋째, 휘발유 소비 증가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사용이 많아질수록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 정부는 이러한 휘발유 보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 보조금 축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이 주요 대책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10번. 이란에서는 남성이 포니테일을 할 수 없다. 서구식 헤어스타일을 근절하기 위해 이란 문화부는 2010년에 남성용 공인 헤어스타일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니테일 스타일은 금지되었으며 옆가르마 스타일이나 엘비스 스타일의 빗어 넘긴 머리는 허용되었습니다. 금지된 목록에는 포니테일, 멀리 스타일, 스파이크 헤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뒤로 매끈하게 넘긴 스타일, 즉 사이먼 코엘 스타일이나 부드러운 1980년대 이마 노출 스타일은 세련된 머리로 허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허용된 스타일은 깔끔하고 단정한 머리입니다. 풍성한 머리도 일정 부분 허용되지만 이 스타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란의 헤어스타일 규정은 테헤란에서 열린 헤어 패션쇼에서 이란 문화부와 이슬람 지침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란 경찰은 도덕 검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헐렁한 망토나 스카프를 쓴 여성, 짧은 머리를 한 여성,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청바지나 스포츠 스타일 머리를 한 남성들을 단속하고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넥타이 또한 서구식 타락의 상징으로 의심을 받아 착용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번. 이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면 이란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심하게 제한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상사설망, 즉 VPN 기술을 사용해 정부가 차단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곤 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정부가 허가한 웹사이트와 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치적, 종교적, 성적,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한 민감하거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더불어 이란 정부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국민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심지어는 전화 통화 내용까지 감청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소셜 네트워크가 국가의 이슬람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셜 네트워크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이버 경찰을 창설하여 신성모독, 폭력 선동, 반정부 활동 등 온라인 범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폭력을 선동하며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인터넷 검열이 국민의 정보 접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교류하고 배우며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과거 이라는 인터넷을 대체할 전국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즉 인트라넷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글로벌 웹사이트와는 완전히 단절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8번 페르시아 고양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가의 고양이 품종 중 하나인 페르시아 고양이는 이란의 높은 산악 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험난한 산속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긴 털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품종이 이란에서 시작되었지만 페르시아 고양이를 유럽에 소개하고 이를 부의 상징으로 만든 것은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품종은 1500년대 초 유럽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품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고양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의 상류층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고양이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풍성하고 긴 털입니다. 이 털은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두껍고 부드러운 속털이 있고 바깥쪽에는 길고 윤기나는 털이 덮여 있습니다. 이 덕분에 페르시아 고양이는 추운 날씨에도 천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햇볕으로부터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털을 관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정기적으로 빗질을 해주지 않으면 털이 엉키고 뭉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털 외에도 페르시아 고양이는 작고 오똑한 코, 크고 둥근 눈, 그리고 특징적인 접힌 귀를 가진 세련된 얼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페르시아 고양이는 언제나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자랑하며 쉽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고양이는 온순한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애정 어린 손길을 좋아하고 주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페르시아 고양이는 비교적 지능이 높아 간단한 공 던지기나 장난감 쥐 잡기 같은 간단한 놀이도 잘 배웁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고양이는 두꺼운 털과 짧은 주둥이 구조 때문에 호흡 곤란, 눈물 과다, 피부 질환 등 일부 건강 문제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7번 페르시아 카펫에는 항상 결함이 있다. 이란을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르시아 카펫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은 정교한 아름다움, 고급스러움, 그리고 높은 예술적 가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설 속에서 하늘을 나는 카펫의 이미지는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의 꿈에 등장하며 이제는 이란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란인들은 2500년 전부터 카펫을 짜왔으며 오늘날까지도 페르시아 카펫은 석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입니다. 하지만 이 카펫들이 지닌 완벽한 문양과 색감 속에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장인들의 손끝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결함들입니다. 페르시아 문화 전통에 따르면 절대적인 완전함은 오직 알렉에만 속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흠 없는 카펫을 짜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며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카펫 장인들은 일부러 아주 작은 결함을 작품 속에 남깁니다. 이 결함은 불규칙한 문양, 비대칭적인 선, 혹은 미세하게 다른 색상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결함들은 작품의 겸손과 신에 대한 존경을 담으며 동시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창성을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함들은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며 자연스러움과 본래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서 겸손과 조화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페르시아 카펫의 결함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작품들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포인트가 되며 이 고유의 아름다움은 페르시아 문화의 섬세함과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철학과 영적 신념과 함께 어우러지는 페르시아 문화의 진정한 품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6번 이란은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한다. 이란은 잘랄리 달력이라 불리는 자국 고유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이 달력은 페르시아 달력 또는 샴시 달력이라고도 불리며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입니다. 잘랄리 달력은 서기 622년에 시작되었으며 1년은 336일로 구성되어 있고 12개월로 나누어집니다. 각 달은 30일 또는 31일이며 윤년에는 5번째 달에 5일이 추가됩니다. 잘랄리 달력은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랄리 달력의 새해는 그레고리력 기준 3월 20일에 시작됩니다. 잘랄리 달력의 첫 번째 달은 그레고리력으로 3월 또는 4월에 해당합니다. 이란에서 달력을 보면 하루에 세 가지 날짜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 태양력 날짜, 또 하나는 이슬람 음력 날짜, 마지막은 그레고리력 날짜입니다. 잘랄리 달력은 태양력 달력이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를 기준으로 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달력의 첫 6달은 31일이고 다음 6달은 30일입니다. 덕분에 이란의 새해 첫날은 매년 봄의 첫날과 정확히 일치하며 달들의 구성이 계절과 별자리 주기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이란만이 이러한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란의 공식 근무일은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은 금요일입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관공서는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짧게 운영되며 대도시의 쇼핑센터와 식료품점은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공휴일이나 특정 종교적 기념일에는 관공서, 학교, 상점 등이 모두 문을 닫습니다. 5번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한 이란 남성이 최근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병에 걸릴까 두려워 평생 목욕을 거부해왔지만 몇 달 전 마을 사람들이 설득해 결국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의 삶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아무 하지의 기이한 삶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 씨는 약 1955년경부터 목욕을 하지 않은 노숙자로 이란 전역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팝크러쉬의 보도에 따르면 하지 씨는 평생 목욕을 하지 않았음에도 건강을 유지해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비누가 자신을 병들게 할 것이라고 믿어 목욕을 피했다고 알려졌으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강가로 데려가려 하자 하지 씨는 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거의 70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로에서 발견한 동물 사체를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하지 씨는 벽돌로 지은 동굴 같은 오두막에 살았으며 낡은 파이프로 동물 배설물 담배를 피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테헤란 공중보건대학의 골람네자 몰라비 교수팀은 하지 씨를 대상으로 HIV 간염 등 다양한 건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지 씨의 몸에서는 해로운 박테리아나 기생충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날것이나 덜 익힌 고기를 먹는 습관 때문에 생긴 피놈 감염만 확인되었으며 이 역시 별다른 불편이나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4번 페르시아 이야기. 이란, 즉 고대 페르시아로 알려진 이 나라는 찬란하고도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으로 영광의 페르시아 문명이 탄생한 발상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는 3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오며 강력한 제국들의 흥망, 눈부신 과학적, 업적,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조로아스터교의 발상지이며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대왕 같은 영웅적인 왕들이 태어난 땅이기도 합니다. 또한 페르시아는 천일 야화로 잘 알려진 페르시아 이야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문학적 보물은 신화적이고 마법 같으며 지혜롭고도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수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페르시아 사람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번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 이란 사람들은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이란은 주로 페르시아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 이들의 모국어는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어는 이란의 공식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번 폴로의 발상지, 말을 타고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귀족 스포츠. 폴로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폴로의 요람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세월 전 처음으로 생생한 경기가 열렸던 곳입니다. 황금기 시절 폴로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이란 귀족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왕들과 귀족들은 정기적으로 폴로를 연습하며 경기에 참여하였고 폴로는 궁중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폴로는 귀족 문화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점차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의 폴로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재 이란에는 100명이 넘는 전문 폴로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15명은 여성 선수입니다. 이들은 여러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 스포츠인 폴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로를 향한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란에서 폴로는 다시 붕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폴로 클럽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스포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로 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이를 통해 이 스포츠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번 이란의 신비한 힝에미 집 마을. 이란의 서아제르바이잔 주 험준한 화산 산맥 속에 숨겨진 칸도반 마을은 매우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힝에미 집처럼 보이는 뾰족한 바위 속에 집들이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마을입니다. 칸도반 마을의 역사는 약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집이 모두 기이한 모양의 바위 원뿔 속에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처음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몽골의 침략을 피해 바위 속으로 숨어들었고 수많은 화산암을 끊임없이 파내어 은신처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칸도반 마을은 멀리서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힝에미 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년 전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바위로 지어진 인간의 주거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칸도반 마을은 뾰족하게 솟은 바위 절벽에 조각된 수많은 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집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보통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가축을 키우는 공간, 2층은 거주 공간, 가장 위층은 예배 공간이나 창고로 사용됩니다. 칸도반 마을은 독특한 건축 양식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방식도 매우 특별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가며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칸도반은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독특한 건축물과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맑고 신선한 산속 공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란의 가장 흥미로운 20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란을 직접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